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방학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 뜻있는 생활을 했습니까? 어, 이제 여러분 방학 동안 보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추억은 이제 여러분 좋게 간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또 학업에 열중하고 또 self-단련에 열심히 하고 각종 졸업에 필요한 자격증 이런 게 또 여러분 매진을 해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 이번 학기 교수와 함께 국가안보론이라는 수업을 갖고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 학과에서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과목이 몇 개 있죠.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무기체계론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포함해서 우리 학과에서 여러분에게 필수로 지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가 된다는 학문이겠죠. 또 이러한 학문은 국방부나 또는 육군본부에서 여러분에게 필히 가르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과목이 바로 국가안보론인데 여러분 이번 학기를 통해서 국가안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익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통상 보면 국가안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뭐 군인만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국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오해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수업을 받고 마칠 때 좀 되면 국가안보라는 것은 어떤 한 분야가 아니구나. 국가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노력이 부과되어야 되는 그러한 분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존재,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부국강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 부국강병이란 무슨 말인지 알죠? 국가를 부하게 하고 즉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그 다음 강병, 병을 강하게 한다. 즉 국방을 강하게 한다. 편안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책무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안보론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책무, 하나는 경제, 또 하나는 안보라는 이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의 축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이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국가안보론을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 위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에 보면 한국 전쟁에 관련된 사진이 한 컷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국가안보론에 대한 의미를 사전에 좀 주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한번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사진에 보면 현충원이죠. 현충원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존속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들이 그 묘가 묘치되어 있고 또 거기에 모여서 우리 유족들이 참배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1학년 때 국립묘지에 가서 여기 가서 참배도 하고 또 묵념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이런 순국선열에 대해서 좀 거룩한 어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쓰라린 역사가 되겠죠.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발생하면 안 될 그런
역사가 되었는데 어쨌거나 이미 이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자, 한국전쟁이 어떻게 발생했고 또 무슨 목적으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가, 여러분이 한국전쟁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진 왼쪽에 동그란 그 원안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참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서 뭐가 뭔지 모르고 폐허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저 어린이들은 굉장히 배가 고팠겠죠. 배가 고파서 참 저런 쓰레기 장에 가지고 뭔가 먹을 게 있으면 주워 가지고 또는 돈이 될 거 있으면 주워 가지고 팔려고 이렇게 왔을 겁니다. 여러분은 뭐 잘 모르겠지만 교수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저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이라는 어떤 이런 악재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한국군 전사자 13만 8천여 명, 유엔군 전사자 4만 7천여 명, 4만 7백여 명, 그 중에 미군 전사자 3만 7천여 명. 참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이 없었으면 이런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이 인원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국가의 어떤 역할, 국가 지도자의 역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전쟁이 났는데 과연 군인들만 희생을 당했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인명피해, 민간인 피해죠. 500만 명입니다. 전쟁고와 10만 명, 전쟁 미망인 3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피난민 320만 명. 얼마나 많은 이 인원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국토는 80%가 초토화됐습니다. 정말 금수강산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단 몇 개월의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은 잘 시험을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대화 발전을 하는 과정에 또 중요한 업적은 뭐냐?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거죠.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전국토가 정말 울창하게 이렇게 산림이 우졌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산을 보면 나무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민둥산이 많았고 또 민둥산에 가서도 그 나무에 뿌리를 캐가지고 먹을 것을 만든다고 이렇게 한 기억이, 이 교수가 어릴 때도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전쟁이라는 하나의 파트가 그 부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 첫 슬라이드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부국강병이라는 것이죠. 국민을 편하게 배부르게 해주고 편안하게 지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고 그것이 국가 안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것은 바로 이런 큰 희생 그리고 큰 고난으로 지켜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라고 지금 떴습니다. 어디 있는 것이지 다 아시죠? 예, 미국의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거기 가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입구부터 딱 이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갔다 왔고 저도 가려고 했는데 사실 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사진으로 봤는데 다른 데는 이런 문구가 없대요. 오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만 이 문구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를 표현할 때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결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또 국가의 정말 절칠부심하는 노력, 이런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해야겠죠. 이러면서 여러분 국가안보론을 배우게 되는데, 국가안보론을 배우면서 물론 전쟁 국방 위주로 학습을 하겠지만, 나머지 지금 현재 와서는 안보라는 것이 다양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장되는 그러한 개념의 어떤 국가 안보를 학습하고 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국가 안보론 과목에 대한 개요입니다. 국가 안보의 기본 개념 및 본질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공부한 뒤에, 먼저 여러분이 학습할 것은 기본 개념과 본질입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최신화된 사례를 통해서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안보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을 공부한다. 안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고 그랬죠. 군사적인 면에서 국방, 경제, 외교, 사회, 민간 이런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 거기 확대된 어떤 이론적인 바탕에 따라서 안보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국가 안보의 기본 개념과 본질을 먼저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 안보의 모색을 통해서 위기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라는 것은 위기 관리라고 볼 수 있죠. 국가가 유지되는 한 위기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발생하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관리를 어떻게 인지하고 또 판단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안보 협력과 협상을 기초로 해서 군비 통제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안보 협력과 협상, 이건 주로 외교에 관계되는 거겠죠. 외교라는 것은 꼭 정치적인 외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외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교적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군비 통제를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군비 통제가 뭔지 여러분 대략 알겠죠. 어떤 우리나라와 상대 적국 간의 서로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 이것을 협상을 기초로 해서 감축한다든지 또는 전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서로를 약속하는 그런 과정이 군비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날 부분이죠. 마지막 파트에서는 안보 환경과 안보 정책 결정 과정. 자, 이제 안보의 개념을 이해했으니까 이 안보를 어떻게 구체할 것이냐, 이제 정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도 여러분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국가 안보의 기본 개념 및 본질을 이해하고 예비군 초급장교로서 갖추어야만 하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안보의 현실을 직시한다. 여러분은 전 국방의 주역을 담당할 그런 초급장교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안보가 다영역, 다방면으로 확장은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방, 군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가장 기초적인 어떤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초석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과 안보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또 이제 여러분이 진급을 한다든지 승진을 하게 되고 또 그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데 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안보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고 또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할 것이냐, 이것을 이해하고 배양하게 되겠지요. 자, 교재는 여러분 주교재는 신국가 안보론이라고 박영사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황진한 외 공전대
이 교재가 육사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교재는 이것으로 사용하고 옛날에 그 활용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육군사관학교에서 국가안보라는 책자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좀 최신화돼서 신국가안보론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교재는 신국가안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충남대학교에서 발간한 길병옥 박재필 씨의 국가안보라는 책도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좀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뭐 참고로 알려주긴 하는데 그렇게 큰 참고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국방대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조용갑 교수가 국가안보라는 책자를 만들긴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그 국방대학교에서는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수가 보니까 그렇게 그 최신 어떤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육사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국가 안보론 이것을 기출해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 가능하면 다 이렇게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은 국가 안보의 주역을 담당할 인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한 곳이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끔 가다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듣고는 이런 학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수가 특별히 학과에 얘기해서 그 교재 일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출을 할 계획이니까 한 몇 권이 안 됩니다. 한 20권 좀 남짓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필요한 학생은 학과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출부를 작성한 다음에 제출을 해 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끝났을 때는 반납을 해야겠죠. 예. 자,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하고 이론에 관련된 내용은 주로 교수가 그 요약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약 강의를 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예습이 필요한데 이런 예습 위주로 여러분에게 과제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예습적인 내용과 역사,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은 수강생들의 발표와 상호 토론을 통해서 심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적평가 출석이 25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25점, 그 다음 과제물과 수업태도 25점. 특히 이제 출석 같은 경우는 결석이 2점이 감점이 있고 지각 및 조퇴는 1점이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여러분 출석 점수 무시 못하고요. 그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25점. 사실 이게 쭉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공부하고 출석도 열심히 한 학생이 시험도 또 잘 봐요. 그리고 과제물도 꾸준히 잘 내더라고요. 그런 학생이 그 학점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제물과 수업 태도는 25점. 그래서 여러분 과제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과제를 아마 부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5주 중에 한 10주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우선 일자를 준수해야 되고요. 발표 자료 같은 것은 게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알겠지만 블렌디드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 수업이 몇 분 안 돼요. 7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표할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도 지정해서 발표자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과제는 A4 한 장 내지 두 장으로 요약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교수가 사전에 수업하기 전에 예습 과제를 여러분한테 부여하게 될 텐데 그 예습 과제를 잘 읽어보고 한 장 내지 두 장으로 압축해서 정말 핵심된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발표자인데, 발표자가 매주 한 3명 내지 4명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발표자는 과제를 그대로 발표 자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는 과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발표자로, 즉 PPT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PPT는 그냥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 PPT에 본인의 음성을 녹화해서 제출해야 돼요. 즉 본인이 PPT를 띄워놓고 내가 발표한다 생각하고 그 발표하는 내용을 음성으로 녹화해 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제물 이 점수가 25점인데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제출하는 과제는 한 뭐 10번 정도, 한 10점 정도 되겠죠. 나머지 발표제의 발표자로, 이것이 상당히 비중이 높으니까 여러분이 실제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별로 수업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과목 소개,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안보의 이해, 시간이 좀 되면 국가안보의 이해 정도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및 국가안보 연구 패러다임. 자, 국가안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확대되면 어떻게 확정되고 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을 하고요. 그 국가안보 개념이 확장되는 데 따라서 연구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것이 주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주차에는 자력방위론입니다. 자력방위론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킨다. 뭐 세계에 그런 나라가 몇 개 안 되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의 국가안보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력방위론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은 자력방위를 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것은 꼭 자력방위가 아니더라도 동맹을 한다든지 또는 협력을 할 때도 자력방위에 필요한 군사력,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자력방위국의 위험. 세계적으로 자력방위국인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나라 몇 개를 여러분이 학습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주, 5주 차이는 군사동맹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대표적인 군사동맹 뭡니까? 그렇죠. 한미동맹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발달됐고 또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동맹이 뭐냐?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는 주로 동맹의 목적, 분류, 그리고 동맹의 특성 관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군사동맹의 기초적인 이론, 이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후반부 5주차죠. 5주차에는 한미동맹, 세계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주차, 7주차에는 군사변형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학년 때 군사혁신에 대해서 학습을 했지요. 그래서 국가안보론에서 군사변형도 한 파트로 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혁신을 배운 학생은 이것은 뭐 그냥 거저 먹고 가는 거겠죠. 그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변혁의 배경, 미래전 양상. 우리가 여러분이 군사혁신이라고 배웠지만 그 시간에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군사혁신은 지금 군사변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군사변혁의 이론, 배경 이런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전 군사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 되겠죠. 예, 이런 나라의 여러분 군사 변혁 방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도
군사혁신론 할 때 여러분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배운 학생들은 아마 좀 쉽게 또 이해하면서 여러분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8주차지요. 8주차는 여러분 중간고사가 있죠. 그래서 주로 그 중간고사 이전에는 군사변혁론 이전에 군사동맹, 자력방위 그리고 국가안보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주 10주차입니다. 9주 10주차는 위기관리론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 서두에서 이 교수가 얘기를 했죠. 위기관리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위기관리라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관리,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위기관리, 이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한 2개 주에 나눠서 여러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수업을 또 잘 듣고 자기 위기 관리에 대한 이것도 응용을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기의 개념, 유형, 전략, 절차 여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위기란 것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형태가 있고 또 아키텍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토막토막 나눠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국가 안보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리나라가 아까 여러분 처음에 봤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가 어떤 특징을 갖췄고 또 관리는 어떻게 되어 왔느냐. 사실 관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앞으로 그런 동일한 사례가 일어나지 말 것이다. 그것은 장담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함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이런 어떤 교훈이 될 수 있겠죠. 자, 11주 차에는 군사 외교와 협상에 대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방을 하려면 이제 혼자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까 자력방위론에 속한 나라가 몇 개 있다고 했지만 대부분 그 나라를 보면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예요. 지금은 현명한 나라는 전부 다 협력 외교를 하겠죠. 협력 국방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사 외교 그리고 군사 외교를 하려면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 뭐냐? 협상이랍니다.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게닝 또는 뭐 코어퍼레이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주차에는 군비 통제론. 여러분 군비 통제가 무엇인지 아까 얘기했죠. 군비를 서로 그 대상국끼리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또는 현재를 계속 그냥 변함없이 유지하자 이런 어떤 협상을 통해서 서로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군비 통제입니다. 그래서 군비 통제의 개념, 분류, 국가 안보 정책과 관계 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군비 통제 결정 요인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남북한 군비 통제겠죠. 자,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심한 갈등을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 왔지만 과연 그것이 올바르게 됐느냐, 제대로 됐느냐, 또 뭐 그럼 군비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겠지요. 계속 진행이 됐고 또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군비 통제가 잘 되었느냐, 또 서로 협의했던 군비 통제 사항이 잘 유지되고 준수를 했느냐,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겠죠. 항상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룰 때 심각하게 현 상태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군비 통제가 잘 돼서 북한 핵이 포기가 됐다.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고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것이 북한만 잘못된 것이냐? 예, 그런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학습을 통해서 좀 심층 깊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3점 차에는 집단 안보론과 국가 안보와 시민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집단 안보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국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안보를 형성해서 대처하는 것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유엔이죠. 국제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거의 집단 안보 체제로 가고 있죠. 세계적인 유엔 또는 뭐 아시아 위주의 아세안 또는 뭐 동북아 육자회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집단 안보 개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주째는 집단 안보론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꾸 현대에 오면서 과거에는 이 시민이 국방 또는 군사에 참가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국민과 시민 모두가 국가 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도 하고 어떤 때는 국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민주 국가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4, 15주차는 안보정책 결정론. 여러분 안보를 배워서는 그것을 안보정책에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보정책을 어떻게 결정하시냐. 그러니까 안보정책 결정 요인, 결정 모형, 안보정책 결정 과정 이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이 국가 안보 특히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일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을 배우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이 국방정책론 여기에서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16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름으로써 여러분 국가 안보의 전반적인 어떤 학습을 마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울 국가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과는 좀 차원이 틀리면서도 좀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엔 좀 막연하게 보이지만 이 수업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국방 안보, 국가 안보의 주역으로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역으로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학기 열공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